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결심하고 그 결심을 포기하거나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실패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심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결심을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고 해요. 성공이라는 건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하느냐가 성공의 가능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성공의 방정식이라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하자. 자, 지금부터 우리도 그냥 합시다. 꾸준히 합시다. 그래서 성공합시다.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부터 그냥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2부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에 투자의 신 2부 계속해서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투자의 신은 우리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하다 보면 또 잘 되게 마련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해보는 거고요. 꾸준히 또 저희가 투자의 신과 함께 하면서 또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에서 성공을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포인트 짚어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해답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세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또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2부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쉬는 시간 또 끝났으니까 빨리 다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에서 가장 먼저 출석 체크해 주신 분은 오늘은 뚜루뚜루 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머리띠 하셨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간만에 좀 끼를 좀 부려봤고요. 어떤가요? 자, 그리고 하늘이님 잘 오셨습니다. 보라맨커님 투자의 신 2부 시작이 마음에 쏙 들어야 하셨는데 오늘도 그냥 해보셨습니까? 한번 그냥 도전해 보시고 꾸준히 성공도 이뤄내시길 바랄게요. 자, 이게 뭐예요 님도 잘 오셨고요. 자성발전님, 그래그래님의 이름도 보입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시고요.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빨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살짝 짚고 넘어갈까요? 앞서 1부에서도 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공포감은 많이 사라졌다라고 저는 느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좀 파란불이 강하게 켜지고 있어서 우리 시장 다시 좀 떨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이제 살아남은 섹터다라고 하면은 가스,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신재생, 친환경 관련주일 텐데 앞서서도 이제 그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주셨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풍력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 섹터들 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일전에 한번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시장이 이제 슬슬 떨어질 때가 됐다, 조정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제가 이제 요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방향성은 크게 의미가 있는 구간이 아니고 지수를 예측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고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였냐면 어제는 이제 완전히 사료주가 지배하는 하루였죠. 한탑이나 혹은 미래생명자원 이제 이런 사료주들이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이제 하루였다. 하루 종일 이제 요 종목들만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나 천연가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GSE나 대성에너지, 그 다음에
유가 관련돼서 이제 중앙 에너비스를 필두로 한 이제 유가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일제히 상승이 나왔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역시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인플레라고 하는 어떤 이 단어를 다시 한번 꺼내 들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조정을 조금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러한 이 하락은 떨어질 때가 됐기 때문에 떨어질 때 이제 인플레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지금 보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예측을 했던 것처럼 이제 약간 2,600 근처 구간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매물대 어느 정도 부딪히면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질 때가 됐기 때문에 인플레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네. 지금 현재 인플레 관련해서 이제 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이 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작년 이제 가격 대비해서 유럽에서 가스 값이 이제 올해 1000%를 폭등을 했다라고 하죠. 1000%? 네, 1000%를 폭등을 했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인 모든 산업군에 또 가스나 에너지 관련된 이제 제품들이 들어가고 이제 원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산업의 물가가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유럽은 이 러시아를 향한 가스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율이 내년까지 큰 폭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럽의 전체 뭐 GDP도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우리나라는 또 이러한 달러화 강세 속에 환율이 높아지는 연쇄 효과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대체 에너지 쪽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의 특성이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은 섹터로 몰리지가 않아요. 한 섹터로 계속해서 좀 몰리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거는 인플레의 원인이죠. 뭐 사료나 혹은 뭐 곡물, 그 다음에 뭐 가스, 에너지 이쪽이 이제 될 텐데, 인플레 원인 관련된 종목들이 지나가게 되면 인플레 반사수의 종목들이 또 한 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어느 정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기 전에 한번 대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일괄적으로 한번 싹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OCI나 하나솔루션 같은 이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였는데,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원전과 태양광 쪽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뭐 보성 파워텍이 이제 가장 조금 대표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풍력 쪽에서는 CS 베어링이 가장 좀 대표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시장에서 반사적인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반사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사실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제 원전, 태양광, 풍력인데, 저는 지금 풍력 쪽보다는 원전이랑 태양광 쪽에 조금 더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가라앉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원전과 태양광, 원전과 풍력 쪽이 좀 가장 먼저 빠르게 크게 반응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에서 그리고 아시아, 뭐 미국 다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이 천연가스 에너지 값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또 투자를 확대하고 대체 에너지에 대한 시선을 계속해서 조금 쏟고 있거든요. 때문에 관련주들이 이제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오늘 전체적으로 또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시장 약세도 불구하고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보성 파워텍 원전 쪽에선, 그다음에 풍력 쪽은 CS 베어링이다라고 보고했는데, 두 종목 흐름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그러면서 최근에 매집된 물량도 상당히 저는 훌륭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리기 위해서 매집을 하는 그러한 물량들이 많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의 특성은 분명합니다. 떨어질 때가 됐기 때문에 슬슬 이제 인플레라는 어떤 이슈를 다시 한번 꺼내고 있고, 현재 인플레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는다라고 하면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은 반드시 한 차례 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관심 속에서 이제 풍력, 그 다음에 원전 쪽이 어느 정도는 당분간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1부에서부터 계속해서 대체 에너지 쪽을 좀 많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주목하는 곳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를 중심에 두고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변동성들 또 섹터별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에너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강세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 앞으로의 시장에서 한번 잘 참고를 하시고 수익도 계속해서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을 또 마침 올려주셔서 저희가 그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 건데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국가스공사요. 한국가스공사.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39,800원에 20%요. 39,800원에 20%. 수익 오늘 또 워낙에 한국가스공사 흐름이 좋았어서 수익 잘 보고 계시네요. 네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좀 오래됐어요. 오래 가지고 계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나 싶어서요. 그게 또 가장 중요하죠. 이 수익을 네네. 우리가 잘 챙겨갈 수 있는 그 타이밍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네. 자, 굉장히 조금 잘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전 시간에서도 이제 그 이정호 전문가가 한번 또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대형주에 속하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 그리고 이제 공기업 쪽에 속하는 종목인데, 실적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해외 사업도 굉장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딱 맞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뭐 GS나 대성에너지가 약간 이제 중소형주, 테마성의 성격으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한국가스공사는 약간 대형주의 성격으로 관련된 이제 테마로 해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굉장히 좀 잘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안정적인 이러한 수익을 좀 안겨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역시나 이 주식은 매도가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때문에 매도를 또 잘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대응의 반영, 좀 구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오늘의 수급들을 봤을 때 저는 가스 쪽이 조금 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가스나 유가 종목들이 조금 내일 정도까지는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국가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오늘 수급이 완전히 조금 밀어주는 수급이었거든요.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한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그런 이제 수급을 밀어넣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1차 목표가는 분명하게 정해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46,000원 구간 먼저 이제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종가까지 계속해서 좀 밀어넣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46,000원 구간의 매물대가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일전에 매매가 상당히 활발했었던 구간이고, 이 구간에 마찬가지로 많은 투자자들이 물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는지 먼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뚫어주는지에 대한 싸움은 내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죠. 금요일 날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시장에 대한 조정이 1차적으로는 금요일 정도까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수준을 밟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의 결과를 따라서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방향성이 갈리겠죠. 다만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이번 주에는 인플레 관련주들이 크게 또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오는 이 구간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가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단 이번 주 정도의 수익을 챙기고 가자라는 마인드로 일단은 진행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좀 밀어넣는 수급이었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1차 목표가는 46,000원 근처 구간으로 설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46,000원 구간을 역시나 좀 강하게 뚫는 흐름이 필요하겠죠. 46,0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 2차적으로는 48,000원 구간을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수익권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한국가스공사가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는 건 맞아요. 그리고 뭐 해외 사업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테마성의 움직임이 조금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가스 관련주들이 함께 움직이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차례 이렇게 저항 구간에 도달을 했다가 차익 실현이 가스 관련주들이 일제히 나올 때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주시고, 1차 46,000원, 2차 48,000원 구간은 이제 목표가로 잡고, 나는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갈 거야 라는 방향으로 조금 잡고 가시면 무난하게 차익 실현은 분명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시되 1차 목표가 구간에서 강하게 뚫어주는지 아니면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주요하게 보시면서 이번 주가 어느 정도는 주가의 향방을 조금 잡아줄 것 같으니까 이번 주 정도에 웬만하면 대응을 마무리하자라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면 뭐 수익 극대화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한국가스공사 아직은 조금 더 상승에 대한 힘이 남아 있습니다. 이 46,000원이라는 가격대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수익 실현하시고요. 뚫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2차적인 목표가 48,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혹시 그러면 네. 한 연말까지 갖고 있는 건 어떨까요? 길게 더 가져가 보시려고요. 네네, 그러면 괜찮을까요? 장기로 더 가져가는 건 어때요? 일단 시장이 하반기까지 좋을 것이다라는 가정이 없고요.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움직이는 부분은 사실 실적보다는 이 가스 관련된 이 테마성 움직임이 조금은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수익적인 부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지금 가스 관련주들이 일제히 또 차익 실현이 나오면 뭐 예를 들어서 GSE 같은 흐름을 봤을 때 GSE도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은 한 차례 또 엄청나게 또 이 저점까지 큰 급락이 나오죠. 사실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여태까지 이제 가스 관련된 움직임들이 나왔을 때 이 GSE나 대성에너지와 같은 이런 가스 중소형주들과 같이 그대로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테마성의 움직임이 좀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러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상승에 수익의 기회를 줬을 때 한 차례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가스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는 이러한 전략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네. 자, 시청자님, 지금은 조금 더 불확실성, 조금 더 불안한 전한 부분도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하시고 시장 상황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국가스공사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 전해드릴 거고요.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들 정말 남김없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뚜루뚜루님께서 김영일 전문가님 서인국 닮았다라고 하시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난생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진짜요? 근데 좀 서인국은 감사하죠. 네. 알 것 같아요. 서인국의 이미지가 있어요. 약간 걱정이 되는 말인데. 왜요? 네, 서인국 팬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네. 아닙니다. 굉장히 충분히 인정이 된다라는 점 저는 인정을 하겠고요. 자, 그리고 한강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푸른하늘님, 블루스톤 김님, 블루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그래그래님께서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형일사마가 종목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는데 네. 저는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어떤 거죠? 수급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우리 수급 네. 전문가시잖아요. 수급 네네. 마스터.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시장에서 이제 상당히 조금 이 시장이 올라가는 그리고 종목이 올라가는 로직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실적이 어느 정도 해답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성장성에 해답이 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항상 그 수급적인 부분을 주요하게 봐요. 왜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주식 시장은 돈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수급은 결국 돈의 흐름이거든요. 때문에 돈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과 그날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잘 골라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제가 이제 앞서서 뭐 CS 베어링이나 혹은 이제 보성 파워텍 이런 이제 종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도 왜냐라고 하면 최근에 수급들이 굉장히 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순전히 조금 사는 수급이었느냐 혹은 이제 파는 수급이었느냐 이 부분을 좀 주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주요하게 사는 주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약 한 100억 정도의 물약을 산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12,000원, 13,000원 정도까지 올려놓고 팔아야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때문에 어떤 주체들은 항상 저가에서 느긋하게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크게 올리면서 조금씩 팔아가는 그런 흐름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항상 수급들을 잘 파악을 하면 시장의 어떤 이 모멘텀이나 이슈들과 더불어서 같이 파악을 했을 때 가장 조금 훌륭한 매매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뭐 전체적인 실적이나 뭐
이슈, 그다음에 모멘텀 이런 부분도 항상 보고 있지만 저는 또 수급을 가장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는 우리 수급 마스터이십니다. 토마토 TV에. 물론, 어떠한 종목을 움직이는 데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겠지만 가장 든든하게 또 받쳐주는 것으로는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을 함께 체크하는 게, 우리가 투자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진단 또 빠르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유튜브에 우리 투자의 신 그리고 토마토 진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책 드릴 거고요. 이와 함께 또 매수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 사고 싶은 종목 있으셨다면 미리미리 진단 받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인크로스 올려주셨습니다. 이용화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매수하신 가격이 27,032원이고요. 비중을 100% 가지고 계시거든요. 2년 동안 보유한 종목이다라고 하셨고 매수 초에는 수익률 80%까지 많이 올라갔는데 점점 내려왔고 무증까지 하면서 현재 마이너스 42%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디지털 광고주인데 9월에 빼야 하는데 B2까지 해서 미련하게 잡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또 디지털 광고 관련된 종목이고 일전에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이 폭발했을 때 가장 또 크게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또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인크로스도 같은 관점으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좀 상승,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최근에 이제 흐름을 같이 좀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크로스와 같은 이제 최근에 반등이 나다가 하락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인크로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뭐 인크로스도 포함을 해서 지금 현재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이 또 시장에서 떠오르면서 실질적으로 또 가장 크게 또 피해를 받았었던 그러한 기업군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구간은 사실 이제 떨어질 대로 많이 떨어진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 시작이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굉장히 조금 훌륭한 기업이고 뭐 디지털 광고 쪽에서는 확실하게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는 하지만 실적이 이전 2020년, 2021년 때보다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좀 퍼질 때 이때 마찬가지로 타격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을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물론 이제 뭐 새롭게 성장 동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뭐 자회사와 새롭게 또 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이 구간을 이제서야 좀 다 반납을 한 거거든요. 때문에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나 실적이 올라오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이 또 인플레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기 위해서 조금의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주요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지금 또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무상증자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 뭐 저희가 많이 다뤘지만 상당히 이제 상승이 크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락이 또 크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인크로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무상증자가 나오고 나서 최근에 반등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순식간에 최근 물량들이 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이 성장, 이 주가의 어떤 끌어올리기 위한 동력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자리를 지켜주거나 혹은 빠질 만한 동력이 조금 더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14,000원, 14,500원 구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14,500원 구간을 뚫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 구간이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비중이 100%시고 9월 달에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14,500원 구간에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망설이지 말고 좀 정리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이 B2까지 하셨다라고 하신다면 물량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9월까지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14,500원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도 비중 축소는 해주셔야 되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 17,000원 구간,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19,000원 구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앞에 또 워낙에 매물대가 많이 두터웠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 주가의 큰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제 매수가가 27,000원 부근이시기 때문에 이 그 큰 구간까지 기대하기에는 9월까지는 조금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 지지 보여주는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14,500원 구간을 이탈 시에는 반드시 적어도 비중 축소는 필요하다라는 점 일단은 안내드리고, 그 다음에 1차 목표 반등 구간은 17,000원 구간을 좀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반등이 나오고 나서 17,000원 구간을 또 돌파를 해주면 다행이지만 돌파를 해주지 못하면 또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올 거거든요. 때문에 일단 혹시나 1차 목표 구간이 17,0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요 정도 구간에서는 또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네.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는 요 꼭 지켜야 되는 가격 선들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4,500원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손절 라인이 될 것 같고요. 반등 목표가 17,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요 가격대에서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좀 과감하게 냉정하게 이 종목을 끊어내는 방향을 꼭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저희가 함께 응원을 하겠고요. 이 종목으로 상처받은 만큼 또 그에 대한 수익을 또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크로스 잘 대응하시길 응원할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도 계속 열어둘게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나노 신소재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93,900원에 15%요. 93,900원에 15% 좋습니다. 네. 나노신 소재 잘 꾸준히 올라가다가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는 있는데 지금 네. 시점에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최근에 많이 빠져서요. 네. 매도를 해야 하는지 음. 아니면은 들고 있어야 되는지요. 네. 지금의 이 출렁거림이 잠깐의 흔들림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락에 대한 신호인지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일단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계속해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죠. 뭐 2차전지 사업부가 굉장히 조금 활황을 띠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CNT 도전제라고 하는 이제 제품이 상당히 또 그야말로 이제 히트를 쳤죠. 그러면서 이제 뭐 기업의 어떤 이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최대 실적 달성했고요. 올해에도 뭐 꾸준한 성장을 이어 나갈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최근에 이 주가 조정은 뭐 어느 정도 고점으로 또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흐름에 맞추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93,900원에서 15%시면 약 한 마이너스 9%, 10%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이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추가 매수를 잘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이전 고점 부근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구간은 이제 많이 떨어진 구간입니다. 많이 떨어진 구간이고, 나노신 소재가 앞으로 이렇게 성장을 멈춰갈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뭐 기업 자체에서도 투자를 꾸준하게 해 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또 자금을 끌어오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2차 전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또 성장을 할 만한 그런 산업군이잖아요. 때문에 뭐 현재 상태에서 성장성은 확실하게 조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서 추가 매수를 잘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일단 1차적인 지지 라인은 81,000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적인 지지 라인은 75,000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는 약간의 조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이 조금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좋지 않은 흐름을 이제 함께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 잭슨홀 미팅이 끝나게 되면,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약간의 긍정적인 결과 혹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결과가 도출이 된다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9월 말 정도까지는 크게 또 악재가 없거든요. 이제 FOMC가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추석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악재 그리고 굵직한 일정이 지나간다라는 측면은 어느 정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일단 나노신소재를 이번 주 정도까지는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1차 지지라인, 그리고 이제 2차 지지라인에 81,000원, 그리고 이제 75,000원으로 안내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인 약 한 95,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수가 수준까지는 그래도 다시 한번 회복하려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나노신소재가 지금 현재 단가 약 한 9만 원 정도에서 7만 원 중후반대 정도에서 박스권을 그릴 것으로는 예상이 되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유롭게 보시고 지금 단가에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하시는데 그 단가가 떨어지는 부분을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7만 원 중후반대 정도 혹은 이제 뭐 8만 원 정도에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또 비중을 다시 한번 집어 넣을 수 있을 만한 구간은 나와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때문에 뭐 이런 이 구간 추가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조금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평단가를 한 8만 원 후반대로 맞춰주면 그래도 손실은 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은 나와주리라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상에서 조금 여유롭게 보시다가 8만 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다 혹은 뭐 여기를 이탈을 하지만 7만 원 중후반대에서 지지를 받는다 이런 구간이 다시 나오게 되면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질문을 주셨을 때 그때도 정확하게 대응 라인을 잡아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당장은 여유롭게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시청자님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81,000원, 75,000원 지지받고 자리를 잡는다면 95,000원까지 상승에 대한 움직임 체크를 해드렸고요. 현재 여유가 조금 되신다면 내려왔을 경우에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 낮추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까지 함께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나노신소재 진단 도와드렸어요. 자, 계속해서 유튜브에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허실실님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라면서 등장하셨는데 반갑습니다. 블루실장님께서 미장이 오락가락하네 라고 올려주셨는데 이제 조금 전에 개장을 했죠. 미국 시장 말씀하신 대로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방향성 찾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는 상승에 대한 불도 살짝 켜가고는 있는데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오늘 움직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님 잘 오셨어요. 준호님 지각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이님과 굿멍멍님도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팜스토리 한번 살펴볼까요? 블루스톤 김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2,650원 매수가,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최근에 이 곡물 사료 관련 종목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도 강한 상승세 보여줬어요. 4% 가까이 올라왔고 2,740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이 또 가장 중요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부터 해서 사료 관련주들, 곡물 관련주들이 또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였죠. 오늘까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나갔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인 이 사료 비료 관련주들 한번 이제 볼게요. 뭐 한일 사료, 그 다음에 현대 사료가 이제 카나리와 바이오로 바뀌었죠. 뭐 카나리오 바이오, 그 다음에 뭐 한탑 이러한 종목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오늘은 차익 실현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제는 수급을 더 밀어넣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건데 지금 보게 되면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이전 매물대가 분명하게 확인이 되죠. 이전 매물대에서 상승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매물대의 부담을 느끼면서 오늘은 차익 실현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곡물 비료 쪽은 한 바퀴가 지나갔구나 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일까지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시간의 단가를 한번 잠깐 볼까요? 시간의 단가를 잠깐 보게 되면 시간의 단가 조금 떨어졌죠.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만약에 저가를 이탈한다. 오늘 저가가 2,675원으로 잡혔거든요. 2,675원을 내일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이 추가적으로 2,500원대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단가가 2,650원이시고 어느 정도는 수익 중이세요. 그런데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저가인 2,675원 정도까지만 지켜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내일 흐름이 오전부터 조금 좋지 않게 진행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바로 차익 실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라고 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곡물, 사료, 비료 쪽은 순전히 테마성의 움직임이에요. 실적에 대한 움직임이 아니라 완전히 테마성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완전히 차익 실현의 어떤 흐름으로 돌아서면서 또 손실 라인으로 또 접어들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이 곡물, 비료, 원자재, 이 인플레 관련주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일단 팜스토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차익 실현 관점이 조금 더 강해 보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좀 지켜보면서 만약에 내일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정리하고 가는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내일 잘 대응하셔야겠네요. 일단 2,675원 가격적인 지지 라인 체크를 해주셨고 내일 매도 타이밍 잘 찾아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의 수익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 잘 정리하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준호님이 오늘 지각하신 이유가 소를 드시고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돈을 좀 버셨나요? 소를 드시고 오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야식 메뉴를 애타게 지금 결정을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쵸, 네. 소는 어떠신가요? 소는 지금 먹기엔 조금 부담스럽지 그래요? 않을까요? 네. 그렇다면 조금 이제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어요? 저희 이제 채팅창에 참치도 나오고 있고 다들 육회도 나오고 너무 있고. 고급진 거를 또 드셔가지고 그냥 치킨 한 마리 정도는 또 괜찮지 않을까. 네. 치킨 좋죠. 치킨은 언제나 오르니까요. 그럼요. 네, 치킨은 항상 역시 좋습니다. 야식은 치킨이라는 점. 치킨은 또 어느 브랜드 거를 먹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추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의 야식의 메뉴는 여러분들께 달려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 건데요. 굿멍멍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오르비텍 봐야 될 것 같아요. 7,050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7% 보유하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려야 하셨는데 이 종목도 오늘 굉장히 강한 빨간불을 보여줬네요. 오늘 5%대 상승불 보여주면서 7,4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익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때문에 이제 오르비텍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원전 지켜봐야 된다라고 지금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최근 수급 굉장히 나쁘지 않았고 오늘 수급이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게 완전히 또 밀어넣는 수급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역시 수급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수급이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사게 되면 또 팔기 위해서 또 단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어떤 원전의 추가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 오늘 매집의 정도가 상당히 또 훌륭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항공사업 쪽에서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원전 관련주 중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봤는데 보성파워텍이 좀 가장 흐름이 계속해서 괜찮더라고요. 때문에 보성파워텍을 필두로 해서 오르비텍도 이제 같이 흐름을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저항 라인을 보게 되면 약 한 7,600원 구간에 어느 정도 저항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7,6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추가적인 상승을 꾀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7,000원 초반대까지 또 자리를 잡는 그러한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7,600원 구간을 뚫어주는지 주요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뭐 한 7,800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상태는 부정적이다라기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원전주들의 어떤 수급 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길게 걸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것 같으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7,600원 뚫어주는지를 주요하게 보면서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동시에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오르비텍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원전 관련주들 같이 이제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또 충분히 좋은 그러한 이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오르비텍이 아닌가 이렇게 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르비텍 수급이 빵빵하게 밀어주고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하시면서 7,600원 내일장에서 뚫어주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식에 대한 추천을 받는다라고 했더니 채팅창에서는 안 먹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강합니다. 9시 넘어서 드시면 장에 안 좋습니다. 살을 좀 빼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댓글들이 많은데 민심이 왜 이러죠? 다들 너무 바른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의외인데요. 막 이것저것 야식 메뉴를 추천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 건강을 생각해서 먹지 말아라 라는 오히려 전문가님을 이제 걱정해 주는 댓글이다라고 이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겠죠. 오늘 간만에 치팅데이를 가질까 간만에 생각을 치팅데이예요? 했거든요. 네. 평일에 또 제가 네. 운동을 하고 약간 네. 식단을 또 하기 때문에 민심이 그렇다면 또 따라야 되지 오늘은 않겠나. 날이 아닌 것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이 정해주신 날이 아닌 것 같고 네. 시청자님들이 오늘은 야식 드셔도 됩니다 할 때 치팅데이 하시는 걸로. 네, 칼같이 잘렸으니 네, 다음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야식은 안 먹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의 건강도 지키고 또 여러분들의 계좌도 지키는 시간 투자의 신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조이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우린 PTS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9,29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세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기다려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우린 PTS 오늘 8,110원에 거래를 마쳤거든요. 최근에 좀 하락폭이 크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 종목 왜 이렇게 내려갈까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우리 PTS 같은 경우에 모멘텀이 네. 조금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침에 한번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 풍력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된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도 조금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린 PTS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어땠냐라고 한다면 지속해서 이제 앞선 매물대를 뚫어주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일단 요 구간의 매물대가 좀 상당히 두터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장이 또 동시에 꺾였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전체적인 구간 자체가 어느 정도 앞선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면서 매집을 해나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121선이죠. 지금 현재 구간 보게 되면 요 구간 약 한 7,000원 후반대에서 8,000원 초반대에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주고 다시 한번 이 주가를 버텨주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우린 PTS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저항 구간을 보게 되면 9,000원 구간, 그 다음에 이제 11,000원 구간으로 이제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비중이 10%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충분히 대응에 대한 여력은 충분하실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우린 PTS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한 8,000원 구간이죠.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8,000원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를 보여주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8,000원 부분에서 지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뭐 모멘텀이 상당히 좀 풍부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그러한 구간이 분명하게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모멘텀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이제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9,000원, 그 다음에 2차 한 10,000원, 1,500원 정도? 요 정도 구간까지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구간까지 노리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혹시나 이 8,000원 구간이 아닌 7,500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이탈 시에 상당히 조금 크게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7,5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앞서서 이제 뭐 매집된 물량들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8,000원 구간을 찍고 다시 한번 좀 올라와주는 그런 반등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반등 흐름을 조금 노리면 충분히 또 수익 만회는 가능한 종목으로는 여겨집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어떤 당장의 대응은 진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주가 여유롭게 보시면서 뭐 실적도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는 상태고 모멘텀도 좀 풍부하게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여유롭게 보시면서 현재 구간 8,000원 구간을 지켜주는지 이 부분을 좀 주요하게 보시고 혹시나 이제 뭐 반등이 좀 나올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 구간을 슬슬 설정을 해서 1차 목표가 9,000원, 2차 목표가 1,500원 정도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7,5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비중 축소는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부분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린 PTS 상승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요 반등이 나올 때 요 반등을 준비하는 시간을 잘 보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8,000원이 지지되고 반등이 나올 경우 추가 매수하셔서 목표가 9,000원, 1,500원 한번 참고를 하시고 7,500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매도 타이밍도 꼭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린 PTS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또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서당계 1년차님 더 지각하셨어요.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뚜루뚜루뚜뚜루뚜루뚜뚜루뚜루 따다다 님의 종목 후성입니다. 매수 문의 주셨거든요. 후성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타이밍인지 지켜보겠습니다. 후성이 오늘 16,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을 안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물적 분할이라든지 상장에 대한 이슈들도 얼마 전에 좀 나왔었던 종목인데 지금 시점에서 매수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후성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뭐 2차 저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꾸준하게 또 실적이 잘 올라와 주면서 시장에서 이제 가장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던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뭐 계속해서 꾸준하게 또 실적이 올라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 IPO가 조금 예정이 되어 있죠. 후성 글로벌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IPO가 예상이 되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조금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주가에 또 좋지 않은 부분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충분히 또 많이 내려왔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제 염두를 해둘 수 있을 것 같은데 후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살짝 반반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 저는 이제 매물대가 많은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이제 매물대를 소화해줘야지 실질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매물대가 두텁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또 이 앞서 이 매수가에 이제 이 매수를 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 사람들을 다 소화해줘야 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매물대가 많은 종목들은 가기 힘들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후성은 앞선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 당장에 이제 차트를 보기만 해도 매물대가 너무 두텁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18,000원 구간을 좀 강하게 뚫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이제 주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후성을 접근한다라고 하면 많이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뭐 매수 접근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또 최근에 저가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뭐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예상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주가의 상승폭이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말씀드렸듯이 18,000원 이후 구간에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이제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거를 이겨내고 앞서서 이제 이 매물대가 너무 두터웠던 구간을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실적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무언가 이슈가 나와줘야지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고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18,000원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일 만한 이슈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퀘스천 마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후성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할 만합니다. 많이 떨어졌고 뭐 어제 오늘 수급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매수를 할 만하지만 매력도가 완전히 뛰어나지는 않다 정도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저라면 굳이 접근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손절가를 확실하게 두고 갈 것 같습니다. 비중은 너무 크게 적용을 하지 않고 손절가를 확실하게 15,000원으로 잡고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목표가는 마찬가지로 너무 크게 가져가지 않고 딱 18,000원 수준으로만 잡고 갈 것 같습니다. 후성이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고 이제 올해 뭐 실적적인 부분이 정말 뭐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알고 계시듯이 지금 현재 시장이 실적이 좋다고 무작정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시장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주목을 해줘야 되고 이슈가 나와줘야지 상승이 나오는 건데 이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에서 가장 매우 큰 그런 상승, 시장을 이겨내는 상승은 당장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짧은 박스권 딱 한 지금 현재 구간에서 18,000원 정도까지만 수익을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도 수익 구간을 노린다라고 하기에는 굳이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 수급적인 부분이 보시게 되면 최근에 마찬가지로 또 이 털어내는 물량이 좀 많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매집된 물량보다는 최근에 털어내는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올릴 만한 수급이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나,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물론 기업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약간의 불안정한 시장을 봤을 때 후성은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매수는 할만하다. 다만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수익 구간은 너무 크지 않게 딱 18,000원 정도까지만 가져가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 매수 가능한 가격대이지만 18,000원에 매물대가 두텁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해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반드시 지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1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후성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좀 전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계속 지금 치킨을 드실 생각만 가득하신가 봐요. 빨리 이제 집에 가야죠, 우리가. 지금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배달 예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집에 가면 딱 도착해 있겠죠? 아, 아주 훌륭하네요. 항상 훌륭한 계획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